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이번에는 25번째 주제가 되어 있고요. 신라하대, 그 다음에 후삼국의 정립. 네, 여기는 이제 그 고려로 넘어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 신라하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 신라하대는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유형이 있는데 1단계 문제 유형은 그 시기가 어떠냐, 시기의 사회상을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단계 문제는 그 시기 안에서 그 왕대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왕대사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유형은 왕의 업적 안에서 순서까지 묻는 문제인데, 거의 나라가 끝나가는 마지막 단계는요, 망해가는 나라 왕의 업적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시기를 알려주는 사료를 준 다음에 사회상을 물어요. 사회상. 그래서 여기는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국사에서 대표적으로 아예 답이 정해져 있는 파트예요. 답정로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교재는 페이지 244페이지 보면 되고요. 244페이지. 자, 이제 신라하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일이 생겨요. 신라하대로 넘어가면서요, 중앙에서의 왕위 다툼이 지방으로 확산됩니다. 지방으로. 그리고 지방으로 확산된 난이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확산되냐면 전국으로 확대되고요. 이 전국으로 확대된 그 시기가 언제냐면 9세기 말이에요. 9세기 말. 그럼 9세기 말에 전국 확산될 때 그때 왕이 누구냐? 진성여왕 또는 진성왕이라고 하고요. 네. 진성이란 이름을 쓰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진성여왕, 진성왕 다 맞는 얘기가 돼요. 다 맞는 얘기. 자, 이때는요, 신라의 지금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신라는 문제점이, 신라가 통일을 했는데 통일한 영토 아시죠? 어느 강 이남인지? 통일한 신라 영토는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이에요. 근데 이 나라의 수도가 경주인데 통일해서 영역이 넓어졌는데 아직도 경주예요, 수도가. 그러니까 문제죠, 이게. 그래서 이거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는 수도를 신문왕 때 대구, 달구벌로 천도하려고 했는데 실패라고요. 그 보완책으로 만든 게 5개의 작은 서울 해서 오소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랬는데도 불안하니까 지방으로 감찰관 파견한다. 외사정.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들, 세력가들을 끌고 와서 수도에 일정 기간 인질로 삼는다. 이게 바로 상수리 제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거죠. 왜냐면 본인들이 뭐가 부족한지 잘 알거든요. 근데 결국에 나라가 망할 때는요, 이것 때문에 망해요. 그래서 신라라는 나라가 무너질 때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은요, 좀 다르죠. 다른 나라 공격으로 망한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 쿠데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신라의 범위가 이제 위축되면서 여기저기 지방에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말을 안 듣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하더라. 그들을 반독립적 지방 세력해서 호족이라 불러요. 호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라 말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혼란이 되게 심각했을 때가 진성여왕 때고요. 그래서 진성여왕 때 어떤 난이 있었는가? 진성여왕 때 있었던 난이 원종의 난, 그 다음에 애노의 난, 시험에 제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빨간 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도적들이 있어요. 그게 적고적이라고 해요. 적고적. 그 다음에 당으로 유학 갔다 돌아와서 왕한테 야심차게 건의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수용이 안 됐죠. 자, 그 인물이 누구냐면 이 시기에 비운의 육두품이었던 최치원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치원은 비운의 육두품. 그죠? 여기는 시험 문제가요, 이런 것들을 사료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을 어디로 가냐면 이제 신라 말의 사회상으로 가는 거죠. 그 사회상의 메인 인물이 지금 중간에 있는 호족 세력의 성장, 여기에요. 호족이에요, 호족. 그래서 교재 보시면 244예요. 배경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지방에선 호족이라 불리는 세력이 등장했다. 호족은 특징이 반독립적 지방 세력이다. 반독립적이라는 얘기는요, 이거는 독립한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그 애매한 사람이에요. 신라 사람인데 신라의 통제력을 벗어난 사람. 근데 중앙이 아니라 지방 세력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런 것들을 사회상으로 시험 문제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답이 뭘로 가느냐. 신라 말의 세력 구조를 보여주는 것을 제가 이름하여 신라 말 트라이앵글이라고 이름을 지을 텐데요. 신라 말 트라이앵글. 신라 말 트라이앵글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자, 이 중에 메인 인물이 누구냐면 호족이고요.
호족은 반독립적 지방 세력. 반독립적 지방 세력. 예. 이 사람이 메인입니다, 메인. 그 호족의 꿈은 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왕이 되고 싶은 호족이요. 일단 필요한 게 호족의 책사 노릇할 브레인이 필요한데 그게 육두품이에요. 근데 육두품들은 당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최치원처럼 유학을 공부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호족은 백성의 마음까지 얻으면 여기서 이제 통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족이 백성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밀고 있다. 그리고 본인도 좀 좋아한다. 그게 바로 선종이라는 거예요. 선종. 우리가 교종이 있고 선종이 있는데 선종 같은 경우에는 선종. 말 그대로 참선을 한다는 거죠. 교종은 공부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선종은요. 마음속에 누구나 부처가 있고 이거를 탐구하는 거니까 백성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이 무렵쯤에 들여온 사상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풍수지리가 있습니다. 풍수지리. 풍수지리. 네. 땅 기운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인간의 기륭화복이 달라진다. 그래서 요게 신라말 트라이앵글이라는 거고요. 정답이 이거예요. 정답. 그럼 정답은 정해놓고 위에 우리 문제가 그렇죠. 그 시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포장지로서 사료를 덮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료로 해당되는 요런 내용들 그리고 추가 내용들을 늘려가시는 게 이쪽 파트의 대비가 됩니다. 대비. 그리고 이 구조를 가장 잘 갖춘 사람은 나라를 세울 텐데 그게 바로 후백제, 후고구려. 그래서 작아진 신라와 합쳐서 이들이 후삼국이고요. 이거를 통일하면서 고려가 시작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신라 말기 동요약산, 2번에 호족 세력의 성장, 그 다음에 이 구조를 가장 잘 갖춘 견원, 그리고 궁예가 후백제랑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신라는 약해지고 있었다 이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대표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대표 문제. 네. 자, 5번 문제인데 14년 국가직 7급 문제고요. 자,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사회적인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있습니다. 당나라 소종왕제가 중흥을 이룰 때 전쟁과 흉년이란 재앙이 서쪽에서 그치고 동쪽에서 시작됐다. 굶어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늘어서 있었다. 엄청 많았다. 쭉 나오죠. 근데 요게 이제 요새 문제들의 트렌드인데요. 이걸 보고 나서 아 어려운 때네 라는 느낌은 와요. 그렇죠? 근데 지문 볼까요? 네. 지문 보시면은 다 어려울 때예요. 네. 4번 빼고. 네. 그러니까 다 어려울 때니까 이 시기가 언젠지 그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보다 문제가 조금 이제 복잡해진 거죠. 시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그래서 바로 앞에 있었던 요 사료가 이 당시 시험 문제 나올 때 제가 기본서에 넣고 대비를 했었는데 이게 출처가 있습니다. 출처. 요게 해인사 길상탑이라는 게 시기는 진성여왕대예요. 그리고 이 탑지석을 쓴 게 누구냐면 그게 또 최치원이에요. 그럼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사료죠. 이게 출처가 8종 검정교과서에 추가된 내용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사료들을 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준 다음에 정답은 눈에 딱 보면 뭐예요? 호족이죠. 정답 3번이죠. 나머지는 볼게요. 나머지는. 당과의 전쟁으로 당과의 전쟁 때문에 신라가 어려진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왕실이 차지하는 농장은 장초로 불렸는데 농장이라는 표현은 보통은 이제 고려 때 써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호족 얘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워낙 중요한 질문이죠. 관료존을 주면서 노급을 폐지했다. 이거는 신라 신문왕 때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신라 말에는 유형이 이런 것들을 사료로 준 다음에 전반적인 사회의 상을 묻고요. 정답은 이 안에서 결정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메인 인물은 누구? 반독립적 지방 세력인 호족이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회를 열어갈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제 25번째 신라하대 후삼국의 성립 그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